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기하 5번째 강의입니다. 네,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작도에 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이제 앞에 1강, 2강, 3강 세 번 강의가 기하에 도입을 하면 제 4번 강의부터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론의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집중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강의를 들을 때 중간에 문제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라고 제시를 할 거고 어떤 문제는 강의 중에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서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는 강의가 될 것이니까 만약에 어, 수업 중에 바로 제시된 문제를 풀면서 하는 강의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가 제시되면 영상을 중지시키고 직접 몇 분이 걸리든지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저의 풀이와 여러분들의 풀이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히 기하는 어떤 문제의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수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양한 풀이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발상을 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 훈련 중에 여러분들 머리가 직관력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공간지각력도 동시에 배양이 되기 때문에 기하를 풀 때 상당히 기하학적인 능력, 그것이 배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쓰지 않고 도형만 그려놨는데요. 자, 왼쪽에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잔디밭에 삼각형 ABC 모양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잔디가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디파는 어떤 업자한테 여기 훼손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하니까 이런 잔디를 좀 보내달라. 뭐 간단하죠. 50cm, 40cm, 20cm를 자갖고 재서 잘라오면 됩니다. 잘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40cm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40cm가 되는 그러니까 좌우 방향이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잔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잔디를 가지고 자 우리가 수학 이론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보면 이것은 틀림없는 합동 맞습니다. 그렇다면 합동이면 넓이가 같고 모양도 같으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잔디인데 예, 이 잔디를 여기에다 그대로 메꿔 넣으면 과연 메꿔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면 특히 초등학생들입니다. 궁금하면 자로 직접 40, 50, 40, 50, 20cm인 도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또 이쪽에는 방향이 반대로 된 똑같은 도형, 합동인 도형을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 이게 이제 잔디입니다. 잘라서 온 이 잔디를 칼로 이렇게 삼각형 ABC를 오린 다음에 여기다 포개어 보세요. 포개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이 두 개가,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SSS 합동은 틀림없는데, 이 도형과 이 도형은 포개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붙여보면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을 그대로 다시를 얘기를 하면 합동이란 어떤 도형을 이동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동은 평행, 대칭, 회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뒤집는 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대칭이라고 하는데 대칭 이동을 해서 포개지더라도 그것은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잔디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이와 같이 주어진 도형을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면이 뒷면이 되고 뒷면이 앞면이 되도록 뒤집으면 왼쪽에 있는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방향이 여기와 같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잔디 조각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뒤집게 되면 잔디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잔디 뿌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그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예, 잔디밭이 메꿔지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잔디가 위에 오고 뿌리가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도형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디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맞는데 좌우 대칭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잔디 조각을 여기에다 집어넣는 방법은 그대로 넣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퍼즐을 하라 이제 이 소리인데 이때 퍼즐을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퍼즐된 조각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각 조각들이 합동해서 결국 전체가 합동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ABC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잘라서 퍼즐해서 여기 넣어보세요. 단, 이 잔디밭이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형을 이렇게 뒤집어도 합동인 거는 맞지만 지금은 뒤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잔디 훼손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뒤집게 되면 잔디의 방향과 꼬리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상으로 그대로 옆으로 옮겨서 퍼즐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아 저기 뒤편에 삼각형의 성질을 할 때 제가 오심 정리가 대단히 많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오심 정리를 할 때 이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거론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상 속에 잘라서 여기를 한번 넣어 보세요.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뭐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메꿔 보시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했죠. 철저히 논리성에 따라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이해된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생각을 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접근을 하고 따져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수학의 실력이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보면 앞에 이론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저건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큰일 난다. 제가 앞에서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가 이집트인들의 경험적 지식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 영상에서 다루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버릇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 푸는데 전부 다 걸릴 겁니다. 제가 100% 걸리게끔 문제를 만들 겁니다. 일부러.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공부 습관을 바꿔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각을 이등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작도가 꼭지점을 동시에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교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오심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심 정리를 다룰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난해한 것인지 물론 삼각형뿐만이 아닙니다. 합동뿐만이 아니고 작도 전체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부러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은 수학이 결코 만만한 학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일부러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면 자, 이 각을 A라고 잡으면 여기 이 각이 2A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각을 B라고 놓고 각을 동시에 이등분하면 이렇게 하면 요 삼각형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뭔가 안 맞죠? 만약에 이 삼각형이 여기 들어가려면 요 C, 이 각 B입니다. 각 B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요 꼭지점입니다. 잘라진 이 꼭지점이 왼쪽에 가도록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가도록 되려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길이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B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각이 B가 되고 옆으로 그대로 밀면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요 삼각형을 잘라서 여기다 그대로 밀어서 집어넣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각이 여기가 B면 나머지 원래 이 각 B가 여기인데 이 각이 EC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EC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면 40cm의 각이 A와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이 A가 되든지 이 각이 C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각이 A 더하기 B가 되고 C가 된다 해도 B 더하기 C가 돼서 원래 이 각의 합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각이. 그러니까 각이 맞춰지도록 하려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야 되는데 왜 이거 뒤집어서 넣어야 되냐 하면 이 각이 EC니까 C가 여기 오게 하려면 이렇게 된 삼각형을 앞뒤로 뒤집어서 넣어야 각 C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조각을 뒤집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뒤집으면 잔디와 뿌리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잔디가 땅 밑으로 들어가고 뿌리가 하늘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잔디를 살릴 수가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각을 2등분하는 모양으로 조각을 내서 그 퍼즐을 실제 뜯어내서 여기에다 한번 메꿔내 보십시오. 시작. 뭐 몇 초면 되겠죠? 한 번 더 보세요. 자, 단 뒤집으면 안 됩니다. 잔디는 위를 향하고 뿌리는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이 퍼즐된 조각을 여기에 맞춰다 넣어보면 어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각을 2등분한 형태로 조각을 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20cm 되는 여기도 각을 2등분하고 이것도 각을 2등분하면 결국은 요 2등분 여기도 각을 마찬가지로 2등분을 한다고 치면요. 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이 나눠진 세 개의 삼각형이
각각 대응하는 삼각형이 역시 합동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아서 ASA 합동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집어넣으면 퍼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합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때 꼭 간과하면 안 된 내용이 이동을 할 때 뒤집어서 이동해서 포개지는 것도 합동이기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집지 않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합동인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서 합동이 되도록 방향을 바꿔놓게 되면 각을 이등분한 퍼즐은 따로따로 삼각형 세 쌍이 합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퍼즐을 여기에다 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렇다면 그럼 어떡하지? 자, 이거를 메타인지라 합니다. 상당히 전문 용어인데요. 외부로부터 어떤 사실이 우리가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몸으로 느끼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뇌가 반응을 하는 것, 그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그러면 이게 뭐지라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라고 다시 제2차, 3차로 연이어서 반응하는 거를 전부 합쳐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학생은 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니면 촉각이나 어쨌든 느껴볼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메타인지가 먼저 출발선상의 스타트 라인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수학은 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방금 이 문제를 되돌아서 보면 그럼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걸 메타인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겁니다. 이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뭘 끌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간혹 어떤 직관이나 감각에 의해서 결과를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것은 수학 공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다 운이 좋게 뭘 된 거니까 반드시 정확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멈춰지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내가 어떤 근거의 이론을 배웠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하에서 난이도가 조금만 높으면 무조건 보조선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보조선이 들어가지 않은 기하 문제는 그거는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 산수죠.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고 각도 줘놓고 이게 몇 도냐라고 물으면 보조선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더해서 180인데 두 개 줘놓고 남은 것 맞춰서 180이 되라 라는 질문이니까 이러한 문제는 사실 풀 가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미 끝난 내용이죠. 단순히 더해서 얼마 되는 거, 예,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약간만 난이도가 높으면 보조선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아마 절감을 할 겁니다. 기하 공부를 하다가 내가 답답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답답한지를 나는 다 압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답답한 게 이 보조선 긋기에 대한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거는 학원에 가서 어떤 선생님이 보조선을 쫙 그어놓고 막 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진 보조선, 선생님이 그 준 보조선을 갖고 보면 풀립니다. 자, 여기서 음은, 또 선생님은 그 보조선을 왜 그었죠? 네, 문제 풀기 위해서 그었겠죠? 그럼 보조선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선생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해서 하필 거기를 그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라는 다 하필. 그 무한계의 선들 중에 하필이면 네, 풀이가 가능한 그 절묘한 그 보조선을 왜 거기다 그을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선생님 보조선 그어놓고 막 설명하면서 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풀이도 하지 마. 그건 왜? 아니 선생님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여기 보조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그래서 저기를 그러면 선생이 그래서 저기를 그었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되는 게 공부인데 밑도 끝도 없이 거기 그어놓고 나머지 길이나 넓이나 각도 관계를 그냥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함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겁니다. 왜? 거기를 그을 생각을 나는 어떻게 했냐를 가르쳐 주지 않고 결과를 그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그 수학적인 어떤 지적 호기심이죠. 그것이 큰 학생들은 계속 궁금할 겁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풀이 그 다 의미 없고요. 보조선 그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 비밀이 도대체 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질문해 본 적이 있죠.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수업 진행 중에 반드시 중지시킵니다. 선생님 수답 하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보조선을 거기에 왜 걷냐를 설명을 했어요. 나를 설득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죠? 이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선생의 답이 정말 황당한 겁니다. 제가 워낙 많이 들어봤어요. 1번 보조선은 별게 없어. 많이 그어보는 게 중요해. 자,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반드시 보조선이 들어가는데 보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선을 긋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많이 그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나보고 수많은 선을 막 이리저리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뭐 그럼 그렇게 긋다 보면 럭키 행운이 내가 있는 건가요? 막 긋다 보면 그 중에 뭐 어떻게 절묘하게 오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어졌지? 누가 옆에 친구가 그어놓고 뭘 막 풀어. 근데 맞아. 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너 거기 그을 생각을 어떻게 했니? 나도 몰라. 운이 되게 좋아. 막 오늘 진짜 컨디션이 되게 좋네. 막 긋다 보니까 이게 막 된다. 그걸 산수라고 합니다. 그건 수학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학원의 강사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보조선 긋는 해법이나 비법이 특별히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많이 긋다가 보면 퍼즐이 절묘하게 짜여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조선 긋는 거를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기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럴듯한 거지만 그런 학원은 즉시 끊으세요. 그 선생은 기하의 기억도 모르는 선생입니다. 보조선은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긋습니다. 어떤 근거냐?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긋기 때문에 제가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당히 탄탄한 개념이 장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다룰 텐데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제가 무슨 개념을 설명했고 그 개념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니까 보조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라는 그 발상의 기초, 이것이 버릇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조선 긋는 것은 결론적으로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긋는 것보다는 낫죠. 보조선은 선을 그어야 그은 게 보조선이니까 안 긋는 것은 보조선이 없는 거죠. 그어야 하는 거는 맞지만 많이 긋다 보면은 운이 좋아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보조선을 그으니까 충분히 많은 그리고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보조선 긋는 그 근거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긋게 되면 이 과정을 발상이라 그러는데요. 문제를 풀 때에 발상의 힘이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력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인지입니다. 만약에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이미 좌우 대칭입니다. 자, 나중에 작도할 때 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론을 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 대칭인 도형입니다. 따라서 이 좌우 대칭인 도형은 이것을 옆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갖다 놔도 합동인 도형이 되지만 얘를 뒤집어도 즉 대칭을 시키면 왼쪽에 있는 변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변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대칭을 안 시켜도 됩니다. 왜? 대칭을 시키더라도 똑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변과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미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합동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때 특별히 뒤집어서도 포개지는가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는가로 대칭성까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뒤집지 않고 평행이동으로 포개할 수 있다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잔디 모양의 삼각형을 작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각을 이등분해서 여러분들이 해봤는데 여러분들 직접 잘라가지고 해보니까 퍼즐이 안 맞죠. 절대로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등변 삼각형은 좌우 대칭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하 대칭이겠죠. 이 대칭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삼각형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퍼즐을 다시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 ABC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그리게 되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림이 조금 자,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삼각형 ABC로 자르는 게 아니고 바깥에 점 하나 O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삼각형 ABC보다 좀 크게 이렇게 잘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똑같은 외접원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에 이와 같이 잘라진 모양을 여기에다 퍼즐을 시키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등변 삼각형 3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얇은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자, SSS 합동이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을 잘라서 여기를 넣게 되면 아까는 뒤집어야만 들어가지만 지금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대칭성을 갖고 있는 도형입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집어넣게 되면 이 변이 이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회전시켜서 여기 집어넣으면 앞뒤로 뒤집지 않고 이 잔디가 여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이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형도 지금 이와 같은 모양으로 여기에다가 잘라 넣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성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뒤집지 않고 SSS 합동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밑에 있는 요 작은 얇은 삼각형은 자동으로 합동이 맞춰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고 잔디가 아닌 아랫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 버리면 여기 잔디가 정확히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잘라서 퍼즐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10, 모서리의 길이가 10인 정육면체의 밑면에 여기 4cm, 6cm 되는 지점을 여기 QR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QR이라고 잡고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세워져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제한 조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루트, 무리수 쓰면 안 된다 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이론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 중에는 난 선행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으니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 학년에 배우는 이론들은 그 학년에 맞는 깊이의
맞는 복잡한 어떤 이론을 이해하거나 또는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배우려고 그 이론, 그 학년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지 아래 학년의 어떤 문제를 풀 때 쉽게 풀려고 윗과정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학원의 강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학년 거 별거 없어. 빨리빨리 지나가. 그때 막 잘 몰랐는데 2학년 거 배우고 나면 훤히 내려다 보인대나? 가장 비수학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은 윗과정을 배워서 아랫과정이 훤히 보이는 게 아니고 아랫과정을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해보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걸 개념 확장이라고 하는데 개념 확장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또 예측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생각의 힘이 길러지고 확장에 대한 개념 확장에 대한 것을 상상 속에서 새로운 논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되겠네 되겠네라고 하는 공부가 가장 이상적인 공부고 수학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래 과정을 대충 하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순신 장군이 명품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칼을 왜 들고 있을까? 이 칼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왜구를 물리치는데 예, 대단히 이것은 그 용도로서 맞도록 칼을 만들어 놨죠. 이순신 장군의 칼은 적군과 싸워서 한 방에 적군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든 칼입니다.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고구마를 깎아 먹는다? 깎을 수 있죠. 이것과 같은 겁니다. 칼로 고구마 깎으면 깎여지죠. 잘 깎여지겠죠? 명품 칼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중학교 3학년 개념으로 중학교 1학년 거를 푼다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칼로 고구마 깎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품 칼은 그 명품 칼의 쓰임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엉뚱한 곳에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를 풀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를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무리수인데? 얘도 무리수인데? 이것도 무리수인데? 그러면 무리수 3개로 된 그런 삼각형, 변이 전부 무리수로 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중1 과정에서 누가 무리수를 쓰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 강의에서 합동이라는 거를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에 풀이는 키워드가 합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을 배워서 낸 문제니까 합동인 겁니다. 합동. 그러면 이 도형을 가만히 살펴보고 내가 아는 지식이 합동,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배웠는데 합동과 무슨 관계가 있나를 끝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자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안 풀렸어요. 베리 굿. 그럼 풀지 마세요. 그 다음날 또 생각하세요. 안 풀렸어요. 굿. 풀지 마세요. 이틀 동안 생각해서 못 풀었어요. 이틀 동안 공부한 겁니다. 왜? 생각했으니까. 공부는 생각을 하는 것을 공부라 그러지 답을 맞췄다가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이 길이가 4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4입니다. and 이것이 모서리니까 10입니다. 얘도 모서리가 10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이 직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 기가 막힌 도형 하나가 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보조선이라 그랬죠?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지금 요 삼각형 두 개가 두 변의 길이 낀과 같아서 SAS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길이가 6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6입니다. and 얘가 정육면체의 모서리니까 10입니다. 그리고 낀 각을 보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하 바닥에 있는 이 삼각형과 직각으로 똑바로 선 이 삼각형이 핑크 빨강 90도 핑크 빨강 90도니까 아하 저 뒷면에 있는 얘가 바닥에 있는 얘와 합동이구나. 따라서 빗변인 이변이 합동이 돼서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바닥에 있는 삼각형과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이 PQR을 놓고 보면 이 변이 같고 이렇게 같고 얘는 공통이니까 이거 SSS 합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워진 삼각형 PQR의 넓이는 바로 바닥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사각형에서 바깥의 삼각형 넓이 각각을 구해서 빼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얼마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고 산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냈던 문제가 둘 다 합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론을 안다 하더라도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배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또는 유형이나 패턴에 익숙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문제는 하나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개념을 무시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해서 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제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 평행선 작도, 가계 이등분 작도를 이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인가 그것만 잠깐 하고 요 주제는 다음 시간에 제 6강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 이게 몇 도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삼각형은 전부 평면 도형입니다. 만약에 공간 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체적인 형태, 구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내각의 총합은 27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최소 180도, 최대 270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180 이상 270 이하가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는 것은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180도, 왜 180도가 되냐?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입체 도형이 아니고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가 되느냐?
항상 공부할 때 이론을 근거로 하라고 했습니다.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개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을 자세히, 매우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겁니다. 개념이 중요하다를 아무리 들어봤자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개념을 챙기겠어요? 자, 여기에 필요한 개념은 저기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공리, 정의, 정리라는 개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수학의 개념은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공리, 정의, 정리인데 그 중에 유클리드의 5대 공리 중에서 제5번 공리가 중요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5번 공리는 평행선에 관한 공리인데 바로 뭐냐?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에 이 각입니다. 동측 내각이라고 하죠. 이 용어도 제가 제 2번 두 번째 강의에서 했을 겁니다. 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일 때에 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는 증명을 하는 정리가 아니고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공리입니다. 제 5번 공리인데 공리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또는 수학 관련된 어떤 서적을 보다가 보면 공준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공준. 저기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영상을 보고 이메일로 궁금하다고 뭐가 왔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수학의 개념이 세 가지가 공리, 정의, 정리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자, 공준에 의해서 이런 거를 자주 봤다 이겁니다. 자, 그 학생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학생인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보고 이메일을 보내기까지는 공준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공준은 뭐냐 하면은 공리는 대수나 기하에서 증명을 하지 않고도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대전제 조건의 진리를 공리라 그랬어요. 이 공리 중에서 기하와 관련된 공리, 대수든 기하든 다 합쳐서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될 대전제 조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다 공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하 쪽 파트만 다루는 공리를 다른 말로 공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준은 공리 안에 기하와 관련된 공리를 공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준이란 용어를 그냥 일부러 그렇게 꼭 이렇게 지적을 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기하 공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공준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혹시나 공준 이러면 여러분들은 기하와 관계된 공리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일 때 평행이다라는 게 공준, 이제 공준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여러분 아예 익숙해지도록요. 유클리드가 만들어놓은 제5번 다섯 번째 공리 안에 기하와 관계된 거니까 공준, 제5번 공준인데 이것은 뭐가 각이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하니까 따라서 합이 180도네라는 정리가 아니고 증명해서 밝혀질 이론이 아니고 유클리드가 합이 180일 때에 이게 평행이야라고 대전제 조건으로 깔아놓은 공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에 의해서 합이 왜 180도가 되지를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 동위각이 같다. 그 다음에 억각이 같다. 이 얘기. 동위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 동측내각의 합이 같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는
정리가 아니고 공준입니다. 이 공준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럼 동의각이 같네. 그럼 억각이 같네. 이렇게 됩니다. 동의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는 공준이라는 개념 베이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네라는 논리로 나온 내용이니까 이건 정리입니다. 다시요. 직선이 평행할 때에 동의각이 같다, 억각이 같다는 정리입니다.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그럼 공준입니다. 그래서 예, 억각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이게 동의각이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무 간단하죠? 예, 각 A하고 각 B가 180도입니다. 이건 공준입니다. 따라서 얘가 합이 이렇게 C까지요. 예. 자, 이게 이제 공준인데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공준인데 따라서 요게 180도라 요렇게 합이 180도라는 거에 의해서 요 각 B입니다. 예. 동위각이 같다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평행선을 긋게 되면 예, 억각이 같고 동위각이 같아서 각 ABC가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 각이 평각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 삼각형 ABC의 내각의 총합이 예, 180도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때 지금 합동이라는 것을 이론을 배웠는데요. 그 합동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두 개를 다뤄봤는데 오늘 한 개를 더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이 10인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서 이 F를 대칭 축으로 해서 위에 있는 요 사다리 꼴을 접을 겁니다. 이렇게 접었더니만 점 D가 대칭점이 여기로 왔어요.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접은 겁니다. 이때에 이거를
8로 할게요. 자, 이 길이가 6입니다. 네. D'이 6이 됐습니다. 이때에 요 대칭축입니다. 이에서 EF를 여기를 대칭축으로 해서 사다리꼴 AEFD를 접었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이때에 요 대칭축인 EF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하의 기초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지금 쓰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아주 단순한 내용 하나를 여기다 넣을게요. 단 세 변의 길이 비율입니다. 이 3대 4대 5이면 이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 말은 이 길이 비율이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데 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이론을 막 끌어내려서 풀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를 내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만 이게 피타고라스 수인데요. 3대 4대 5라는 비율이 이 문제 풀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얘를 이용하라고 이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데 제 강의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들을 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문제의 수준이 영재고 입학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깊이로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때문에 개념만 듣고 저거 쉽다 쉽다 얘기하는 거는 수학을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기기묘묘한 그 이론과 재미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평행선하고 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